제6과목 건설안전기술입니다. 101번 굴착과 식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토공기계가 아닌 것은 입니다. 이 문제는 동일한 형태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눈으로 잘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1번 파워셔블, 2번 트랙터 셔블, 3번 백호, 4번 모터 그레이더인데요. 자, 정답은 4번 되겠고, 모터 그레이더는 땅을 고르는 기계입니다. 노면을 평탄하게 깎아내고 비탈면을 절삭하는 작업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보기의 형태도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눈으로 잘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2번 토사 붕괴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 설비를 구성하는 부재와 거리가 먼 것은 이고요. 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46조에서 설명합니다. 자, 조립도는 흙막이판, 말뚝, 버팀대, 띠장 등의 부재, 배치, 치수, 재질 등 설치 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말뚝, 버팀대, 띠장은 여기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해당하지 않는 건 텀버클 되겠습니다. 자, 10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맞고요. 2번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할 것 맞습니다. 3번 강제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인데 여기선 철선이 아니고요.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물입니다. 여기 해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합니다. 자, 4번 거푸집의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 부착 등 그 거푸집이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그리고 331조의 2, 332조, 331조의 2 내용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은 여기에 있으니까 보시고, 자, 332조에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항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보시고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번 화물 취급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이 문제도 역시 동일한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실 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죠. 1번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부식된 섬유로프는 화물 운반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번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섬유로프 등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번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필요한 화물을 빼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 요거는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틀린 내용이잖아요. 중간에선 빼내면 안 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89조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4번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한다. 자, 1번, 2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3번 화물을 빼낼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105번 구축물의 풍압, 지진 등에 의하여 붕괴 또는 전도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2.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3. 건축물의 구조 기존 등에 따라 규칙에 따른 구조 설계 도수를 준수했는지 확인 4번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성능 점검 합격품을 사용했는지 확인인데요. 자, 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구조물 등의 안전 유지에서 보면 뭐 이러이러한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건축물의 구조 기준 이런 것들이 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 기준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맞고 해당하지 않는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06번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등을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풍속 기준으로 오는 것은 이 내용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자 여기 보면 10에서 35m/s에 대한 각각의 속도에 대한 조치사항, 악천후 조치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론 부분에 조치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론 부분을 좀 보시고 이거는 이론을 보면서 각 시속별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를 해야 하는 장치는 3번 순간 풍속이 30m/s일 때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 폭풍에 대한 이탈 방지인데요.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7번.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이 문제도 역시 동일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볼게요. 1번. 기온이 높을수록 측압이 크다. 측압이 낮아집니다. 이거 정답은 1번이고 타설 속도가 클수록 측압이 크다. 맞고요. 슬럼프가 클수록 측압이 크다. 다짐이 과할수록 측압이 크다. 라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위주로 좀 보시면 틀린 내용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8번.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직접적인 조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이고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서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 여기 1번에서 설명하고 있고 록볼트의 설치는 4번에 있죠. 그리고 부석의 제거는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지보공, 부석의 제거, 록볼트를 제외한 답은 3번 되겠고요.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조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울 설치입니다. 자, 109번. 건설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 기준을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되게 자주 출제되는데 2교시에서도 나오고 3교시에서도 나오고 그런 문제죠. 그러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조도 이게 초정밀 작업에서부터 정밀 작업, 보통 작업, 그 밖의 작업, 그 밖의 작업은 통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초정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갈수록 조도는 낮아지게 되는데 한 단계마다 한 절반 정도씩, 여기는 딱 절반은 아니긴 합니다만 여기서부터는 절반씩 줄어들게 됩니다. 조도의 기준은. 그래서 750부터 해서 75럭스까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전체의 형태를 좀 기억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정밀 작업은 600이 아니라 750럭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0번. 비계의 부재 중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부재가 아닌 것은 입니다. 여기서 띠장, 장선, 가세는 다 요거를 연결하는 부재가 맞고요. 작업 발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업 발판은 고소작업 중인 추락이나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말합니다. 111번. 점토질 지반의 침하 및 압밀재해를 막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반계량 탈수공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지반계량 탈수공법에는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생석회 말뚝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 드레인, 생석회 말뚝공법, 페이퍼 드레인은 해당하는 공법이 맞고요. 진동공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2번. 본 터널을 시공하기 전에 터널에서 약간 떨어진 곳의 지질 조사, 환기, 배수, 운반 등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널은 프리패브 터널, 사이드 터널, 실드 터널, 파일럿 터널인데 이것도 동일한 문제의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한번 눈에 익게 하시면 쉽게 다음번에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는 답은 파일럿 터널이고, 파일럿 터널이라는 거는 본 터널을 시공하기 전에 사전에 굴착하는 소형의 터널로 지질조사, 환기, 배수, 운반 등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널을 말한다. 우리 뭐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럿 이 단어가 가지는 것이 본 장비 이전의 사전 조사 형태로 하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113번 권상용 와이어 로프의 절단 하중이 200톤일 때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최대 하중은, 요거는 필기에서도 실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잘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계수가 5이고 절단 하중이 200톤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고요. 안전계수는 최대 하중분의 절단 하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 하중을 물어봤기 때문에 최대 하중을 중심으로 식을 다시 전개를 하면 최대 하중은 안전계수분의 절단 하중이 되죠. 자, 이 형태로 값들을 대입을 하면 5분의 200이고요. 그래서 40톤입니다. 정답은 4번 40톤 되겠습니다. 자, 114번 지표면에서 소정의 위치까지 파내려간 후 구조물을 축조하고 되메운 후 지표면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법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건 개착식 터널 공법입니다. 개착식 터널 공법은 지표면에서 소정의 위치까지 파내려간 후 구조물을 축조하고 되메운 후 지표면의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법. 네,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네, 요거는 용어의 정의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115번 달비계의 사용이 불가한 와이어 로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되게 필기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보시겠습니다. 이음매가 있는 것. 2번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7% 이상인 것. 요거겠네요. 여기는 10%입니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지 않는 것. 4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인데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63조 달비계 구조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그리고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그리고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와이어 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되겠습니다. 116번 안전대 종류는 종류에 따라 벨트식과 안전그네식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안전그네식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입니다. 자, 벨트식과 안전그네식인데 벨트식이 1에서 3종이 벨트식이고요. 안전그네식이 4, 5종입니다. 이 내용은 이론에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실 수 있고요. 안전그네식에만 적용하는 것은 추락반지대와 안전블록입니다. 이론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7번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장소의 땅을 굴착하는 데 적합하며 산지에서의 토공사 및 안반으로부터의 점토질까지 굴착할 수 있는 건설 장비는 파워셔블입니다. 파워셔블은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을 굴착하는 장비입니다. 118번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도급위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이거는 6개월이고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상 및 사용 기준에 나타납니다. 도급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19번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토중수가 얼어 부피가 약 9% 정도 증대하게 됨으로써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동상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설의 동상현상, 토중수가 얼어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120번 마지막 문제이네요.
자,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실기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기에서부터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주가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후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입니다. 1번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번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3번 자율안전관리 업체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심사 면제. 4번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의 존재 여부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6조에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 단계에서 법에 따라서 건설공정 중 6개월 이내마다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맞고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맞고요.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의 여부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요것으로 이제 그 기출 문제에 대한 풀이는 종료하도록 하고요. 기출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동일한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 같은 과목을 연차별로, 회차별로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험에 대한 준비를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